남편이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혼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만 받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남편도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해결 불도저 변호사 추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혼 상담이 되게 많았는데 유난히 고부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부 갈등 관련된 걸 좀 얘기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흔히 사람들이 요즘 고부 갈등 없지 않아? 요즘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되게 어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제가 느낀 실무는 그렇진 않아요. 언제나 과거에도 지금도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내내 고부 갈등은 언제나 있었고, 과거에는 좀 되게 강압적 이고 시어머니가 좀 와일드하게 하는 형태가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분들은 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게 어떻게 며느리한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고부 갈등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법적으로 이슈가 되고 위자료 사안은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제가 오늘도 상담할 때 말씀드렸는데 실무에서 고부 갈등이 위자료를 받기는 쉽진 않아요. 우리 법에 이혼 사유에 물론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당한 대우라는 게 폭행, 폭언, 모욕, 학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에 대부분 포섭되지 않고 뭔가 내가 너무너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 평생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사실 아무리 주장해도 위자료까지는 안 나온다. 그래서 사실 고부 갈등 케이스는 저는 조정 이혼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시어머니가 잘못했는데 그게 사실 남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 그러면은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남편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남편은 방관자였는지, 남편도 같이 가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증거가 사실 없어요. 증거를 수집하기 되게 어렵고, 그러면 가능하다면 시어머니가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녹음을 할 거, 또는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와 행동,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기록들은 되게 나중에 유의미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두는 거, 증거로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쨌든 변호사한테 서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부 갈등으로 힘들고 그렇다면 조금씩 메모를 해두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부 갈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고부 갈등이 있더라. 근데 대체 어떤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며느리를 쥐잡듯 잡는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상하겠지만 첫 번째가 좀 돈이 있는 시댁이에요. 그래서 시댁에서 반포 아파트 신혼집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러면 매주 인사드리러 가야 돼요. 호출하면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난 주말에 쉬고 싶고 내 삶이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반포 아파트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힘들다. 결혼생활 내내 당연히 내가 준 게 있는데, 그리고 사실 돈이 가족 관계에서는 권력인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는 특히 자식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 사업체 여전히 회사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경제적으로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내가 시부모님한테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할 때 큰 소리를 내지 못하죠.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들이 좀 잘났어요. 부모님이 보실 때.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는 당연한 것 같고, 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인데 고부 갈등 없는 거 잘 오히려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개천에서 난 용까진 아니야. 그래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들이 내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며느리한테 내 아들이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우니까 귀한 내 새끼를 뺏기는 거죠. 근데 뺏긴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잘 지내야죠. 아들은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내의 남편인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여전히 내 아들이 전부고 너무 귀하고, 그게 또 아들이 하나고 그러면 집착의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애정인데 저는 그 애정은 조금 잘못된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20살까지 내가 키웠으면 이제 아들을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요즘 결혼을 그렇게 안 한다는데 며느리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질투 혹은 경쟁심 이런 게 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좀 두 번째인 경우, 첫 번째인 경우 다 좀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예를 들면 고부 갈등에 사실 일단 첫 시작은 가족 모임이 되게 많아요. 식사 자리도 되게 많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좋아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저희 시어머니랑 되게 사이가 좋거든요. 저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주 볼 수도 없고 서울에 있지만 그냥 뭐 명절 당연히 다 챙기죠. 생신 당연히 만나죠. 근데 그렇게만 만나도 여러분 결혼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모임이 1년에 양가 부모님 다 밥 먹는 거 생각해봐요.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 기준에선 우리를 한 1년에 4-5번 보는 거지만 저희들의 기준에서는 1년에 어쨌든 가족 행사가 10번이에요. 기본만 챙겨도. 또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 생일에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당사자들 생일 때도 꼭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 막 이렇게 생일 챙겨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좀 비슷한 날짜들끼리 모아서 만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사실 기본 10번은 만나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근데 다들 바쁘고 힘든데 주말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임을 하는 게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려운지를 모르세요. 어른들은. 왜냐면 저희보다 바쁘지 않으니까. 저희보다 힘들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고충이 있죠. 이거를 또 시어머니가 호출을 하는데 어디까지 거절을 할 거며. 근데 어쨌든 많이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 되려 해요. 내 엄마가 아닌데 나의 엄마가 되려고 한다거나 어머니의 딸이 아닌데 내가 딸이 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러면서 내가 뭔가 힘이 들 때 어긋나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딸 같은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우리 너무 사이 좋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것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 되게 바쁘거든요. 바쁜 사람들은 사실 남들이 뭘 어떻게 나를 보든 말든 우리 가족이 뭐 엄청 화목하게 보여야 돼요. 저는 별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신 거예요. 어른들은. 특히 또 자식 하나 잘 키우고 이러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일 때 이제 확실히 고부 갈등의 패턴이 보여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와요. 물론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갈등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1%인 것 같아요. 1%. 사실 저희 엄마 아빠도 저희 남편을 어려워하거든요. 아직도. 근데 어려워하는 게 맞죠. 남의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처럼 대하면 일단 저도 뭐라고 하겠죠. 남편이 엄마 아빠 아들이냐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데 좀 여전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뭔가 어렵지 않다. 근데 어려워야 되는 관계잖아요. 제가 그럴 때 여성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를 바꾸는 건 포기하라고 해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 오면 포기하라고 해요. 그건 포기해야 될 영역이고 어른들은 바뀌지 않아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남편은 아들이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단 한마디도 못해요. 절대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서신을 하고 이런 여성들이 어떻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말해야 돼요.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또 어머니랑 아버님이 아들 얘기는 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남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항상 이혼하러 오는 거예요. 이혼하러 오고 남편이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혼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만 받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남편도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남편들도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 것 같아요. 엄마랑 와이프랑 둘 다 소중한데 근데 그래도 와이프가 남편 믿고 결혼한 거잖아요. 와이프가 믿을 수 있게 좀 처신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거. 제가 고부 갈등 케이스를 해보면은 이게 진짜 갑갑해요. 입증도 되게 어렵고 근데 사람은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일단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너무 많이 뺏겨서 되게 소진되어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그 갈등까지 가기 전에 혹시 보신다면 와이프를 잘 케어해줬으면 좋겠고 좀 중간에서 남편들이 역할을 좀 잘 해야 된다. 만약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게 진짜 외로운 싸움이더라고요. 결국 근데 인생을 또 너무 외롭게 그렇게 소진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원한다. 그럼 이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때 또 변호사를 찾아오면 되는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부 갈등이 우리가 사실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에 포섭되는 것은 맞지만 실무에서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위자료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부 갈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면 사실 소송 이혼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서 위자료 받을 사건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를 때리고 이런 경우가 뭐 사실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이혼으로도 원만히 해결 가능하니까 일단 재산분할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랑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상담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책임져요. 변호사 변경 절대 없고요. 저는 제가 한 달 동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수임하고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